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 백명배입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는 조선 섹터 전체로 이렇게 한번 발표하고,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탑픽이라 생각하는 하나인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고요. 개요, 그 다음에 조선가 운임비, 그리고 실적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최근에 1분기 실적 체크하고, 과거 사이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선 상황이랑 LNG 관련주 위주 포트폴리오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랑, 그리고 뭐 추가 그 탱커랑 컨테이너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은 아시다시피 일단 제조 기간이 엄청 깁니다. 2년에서 3년 이렇게 걸리고요. 그 순서는 뭐 설계, 적치, 강제 적치 및 강제 전처리, 그다음에 강제 절단, 절단한 강제를 블록으로 조립 후에 그다음에 조립하고 안에 내부를 꾸미는 의장, 도장, 탑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수라고 바다에 띄우게 되는데, 바다에 띄우고 나서는 내부 작업을 추가적으로 바다에 띄운 채로 이제 실시하게 되고요. 그다음 내부 의장이 완료되면은 이제 시운전을 하고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거쳐져 있습니다. 나중에 공정 자체가 간단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 그냥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가지고 이런 긴 특성 때문에 조선의 사이클 특징이 생기는데요. 슈퍼 사이클이 이제 하강 국면부터 일단 설명드리면은,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이제 선주들이 앞으로의 선박 수급을 고려하게 되고 선박 발주를 이제 줄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지점이 장기 사이클 정점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불황기 시작이 되는 변곡점인데, 이때 하강 국면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침체가 이제 당연히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발주는 줄었지만은 이제 이미 받아놓은 배들을 순차적으로 건조를 해가지고 내놓게 되고, 공급이 이제 자연스럽게 늘면서 운임비도 떨어지고 이제 뭐 성과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과는 하락했지만 수주량은 이제 이 앞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조선사들끼리 이제 수주를 더 받기 위해서 경쟁 수주를 받게 되고, 그다음 뭐 그 고정 이제 호황기 때 이제 설비 같은 게 이제 증설됐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가 커진 상태에서 곧 수주 단가를 낮춰서 받게 되면 적자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가 근데 떨어지면은, 운임비가 떨어지게 되면은 선주들이 기존 수주 계약도 이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파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중 드릴식 케이스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가 진짜 침체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지나서 회복 시작이 되는 신호가 이제 공급 강소가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물동량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제 운임비가 차차 이렇게 회복 상승하게 되면서 선박 발주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제 조선 시장에서도 그 구조조정 때문에 이제 반등이 일어나지만은 이 누적된 적자 수주 때문에 조선사들은 계속 실적은 좋지 않은 모습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조선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사이클을 받으면은 이제 그 한 번에 이제 공급 같은 게 이제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이제 한 번에 설비 확충을 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길게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지고 일단 특성이 어쨌든 건설과 비슷하게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선수금 받고 모자란 부분은 부채를 끌어와서 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지급 방식을 보면은 톱헤비, 스탠다드, 헤비테일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조선소에게 좋은 게 톱헤비, 그리고 가장 나쁜 게 헤비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비테일이 나중에 돈을 몰아서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부채를 끌어와서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안 좋게 되고, 이자도 이렇게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조선사한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헤비테일 수주를 계속 받다가
최근에 스탠다드 쪽으로 많이 이렇게 수주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제 말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회복이 이제 시작된 지 꽤 됐고 이제 상승세에 이제 올라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2008년 이후에 글로벌적인 구조 조정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건설이랑 다르게 생산 시설이 이제 크게 필요해가지고 고정비가 크고 이제 생산량 자체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가 되면은 가격 상승이 좀 급격히 일어나고 오랫동안 일어나게 되고 이제 매출 증감에 따라 이익의 폭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가지고 어쨌든 그 매출 인식 방식은 이게 좀 그 두 가지 이거는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공사 손실 충당금이랑 매출 차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는 설명해 놓은 건데요. 이게 어 그냥 나중에 그 배 수주를 받았던 게 100이라면 나중에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손실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그 인식 방식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가지고 그 좀 더 재무적으로 건강한 거는 1번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자세한 거는 그 여기 길이상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일단 최근에 그 신조성과 체크해 보면은 일단 전 고점 거의 끝에 다다랐고요. 21년도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락 없이 계속 상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성과도 따라서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그 이에 따라 그 신규 수주가 이렇게 크게 늘었었는데 그 23년 대비 24년에는 목표치가 다 3, 4 이렇게 다 낮게 이렇게 목표치를 잡았는데 그 이유가 이미 그 도크를 다 꽉 차 있고 이제 그 선별 수주를 해가지고 수익이 높은 것들로 받겠다는 게 이제 현대에서도 그렇고 삼성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수주를 무작정 받는 것도 이제 업황 좋지 않게 되면은 그 배를 안 찾아간다거나 그런 리스크도 있고 이제 재무 구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주량을 유지한 채 단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하겠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가지고 어 지금 이거 4월 달 거긴 한데 이미 그때 수주 목표 90% 채웠고요. 현대의 3호 중공업 그 경우에는 이제 90% 이미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주 실적을 체크해 보면은 최근 분기가 영업이익 다 이렇게 턴을 하면서 주가도 다 반응을 했거든요. 중공업도 이제 턴하면서 주가도 반응했고 이제 하나오션도 좀 턴하게 되면서 주가도 이렇게 크게 좀 반응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익권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실적 턴한 거는 확인됐는데 주가는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그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익 성장이 과연 여기까지일까 아니면 더 있을까 그거를 이제 그 체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온 발주 호황과 공급자 우위라고 이렇게 그 하는데 요거를 이제 과거 그 발주량과 인도량을 보면은 발주량이 1년부터 4년, 5년까지 계속 많이 있다가 2006년, 7년 때 피크를 치면서 이때부터 슈퍼 사이클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호황이 5년 동안 유지되다가 2005년, 6년, 5년, 6년, 7년 이때 주가 상승을 크게 보여줬었어요. 아주 지금 또 발주량이 인도량보다 많아진 지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이렇게 슈퍼 사이클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제 관건입니다. 가지고 과거 철이님이 이렇게 그 정리해 주신 글인데 요거 이제 참고 삼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 2004년에 적자에서 600억 정도 이익이 나다가 2007년 영업이익이 4천억에서 5천억까지 3년 사이에 그 10배 가까이 뛰면서 그 시가총액도 2조에서 그냥 그 멀티플을 받으면서 40조까지 튀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지고 그 주가가 제대로 튄 거는 그 수준은 보시면 200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이어졌지만
주가는 그때 탱커 컨테이너 발주가 이제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때 중국이 크게 성장을 했고, 그다음 탱커의 경우에 그 단일 선체에서 그 이중 선체로 이렇게 교체를 해라는 이제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중 선체가 뭐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단일 선체라 해가지고 한 겹만 이렇게 있는 배에다가 오일을 실었는데, 이제 사고가 나면은 그 오일이 이게 바다에 다 새니까 두 겹으로 해가지고 한 겹이 이제 구멍이 뚫리더라도 오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이중 선체에 대한 게 이제 그 IMO 규제로 이렇게 그 되면서 그 이중 선체 발주량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2002년에서 2003년 반기 지속까지 발주 지속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 가지고 이때만 해도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그 후판 가격 상승을 하면서 이제 조선업 투심도 악화가 됐었고요. 근데 2004년 2분기, 3분기가 성과가 이제 턴하기 시작해가지고 4년에 이전 성과를 넘게 되면서 수주도 이제 더 들어오니까 이때 이제 호황 슈퍼사이클이다 하면서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그때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했다는 점인데, 운임 지수가 계속 높아지니까 그 선주들은 배를 얼른 그 발주를 넣어가지고 배를 이제 오는 대로 배를 돌리면은 그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게 슈퍼사이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80년대, 근데 이때 이전에 80 사이클에서도 80년대 사이클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요. 그 과거 사이클이 어쨌든 같진 않겠지만 지금 그 모습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해 보면은 그래도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더 남아 있는 거 아닌가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과거에는 어떤지 체크를 해보면은 2003년에 그 PBR이 1 넘어가기 시작해가지고 2007년 그 피크치를 찍을 때까지 그냥 PBR이 4까지 이렇게 도달을 했었는데요. 지금 2002년에 PBR이 1을 넘었습니다. 가지고 그 계속 1 이하에서 놀다가 지금 거의 10년 만에 그 1 이렇게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어질 건가 아닌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이때 그 규제 때문에, 환경 규제 때문에 그 교체 수요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또 그 IMO 환경 규제가 더 이렇게 심해졌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더 많을 거다는 게 이제 주 내용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2002년 친환경 대체 연료 사용 비중이 1.2%에서 2023년 5.9%까지 크게 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CII 등급 규정에서 그 저등급 맞은 배들은 운항 금지 때린다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등급부터 E등급 배들은 교체를 해야 되는,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사 수는 그 전 사이클 때 300개가 넘었던 게 반으로 줄었다가 최근에 이제 좀 조선사 수가 회복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 53만 CGT에서 6만 CGT 증가한 59만 CGT로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6만 CGT 정도면 한 그 VLCC 기준으로 2대? 3대 뭐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총통수 대비 선박 연령은 이제 높아지고 20년치 배 이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수주 신조성가가 오르면서 받았던 배들이 이제 그 있을 건데, 비싸게 받은 배들이 이제 24년도에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24년도 1분기에 턴 했던 이유가 이제 그 비싸게 받았던 그 배들이 이제 이렇게 인도되기 시작, 힐 커팅 해가지고 인도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매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매출 실적이 계속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주연도 21년도에 받은 게 23년도에 거의 그 인도가 됐으면 21년도부터 그 조선가가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22년도에 받은 배들이 이제 이때 조선가들이 그 21년도에 120 이하에서 놀던 게 160, 100, 140 이렇게 이상 오른 게 이때 2개년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배들이 이제 비싼 배들이 나오기 시작해 24년이다. 가지고 수익 개선 시작된다는 점이고요. 가지고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자료를 좀 한 달 전에 만들어가지고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그 운임지수가 최근에 국제 이슈 때문에 더 오르고 있고요. 이거는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선료는 운임료 따라서 이렇게 오르는 게 보통이라 운임료도 용선료는 다 이렇게 대여료는 오른 상태인데요. 그 LNG 선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올랐다가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인력 확보한 모습들은 이제 23년에 이제 조선소 쪽이 있는 그 지역에 외국인 인력 크게 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판 가격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조선가 지수를 개별적으로 하나 체크해 보면은 그 2008년도가 이제 그때 조선가 지수 제일 높았던 때까지 비교해 보면 거의 근접하게 대부분 올라왔고요. 그리고 VLC 뭐 어떤 특정 선박은 오히려 더 높은 배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코트라에서 올해 포에 나온 레포트에서는 그 발주량 자체는 전년 대비 감소를 하지만 어 이미 포인트는 그 몇 년치 그 물량은 다 받아놨고 이제 그 선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친환경 엔진 사용과 이제 탈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 수요 때문에 25년부터 다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한다는 레포트가 있고요. 가지고 한중일 3사 수주량 및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이 엄청 그 점유를 크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컨테이너랑 그 벌크선 위주로 이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조선은 그 LNGC랑 이제 뭐 가스선, 가스 운반 그 외의 가스 운반선 위주로 그 이렇게 받은 모습입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중국이 그 컨테이너선하고 벌크선을 독식을 했지만 그 내년 그리고 올해 말부터는 조선사 또한 대형 컨테이너 수주 재개를 이제 늘어날 거다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유가 중국 수주 잔고가 그 전년도 피크 대비 이제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받을 공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LNG 쪽을 체크를 해보면요. LNG는 이제 유럽 쪽도 유럽이 일단은 러시아 로드 스트림을 사용 안 하게 되면서 그 러시아 비중이 크게 줄고 미국의 이제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륙이 건너편 대륙에 있다 보니 이제 받으려면은 배로 운반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NG 이송에 대한 그 체크 사항인데 요거는 포인트는 그냥 요 뒤 매우 밑에 벙커 CU로 때우던 것들이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LNG 연료로 사용하는 이중 연료 추진선이 인기 있게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계획, 피드, 그리고 설계, 조달, 시공 요 EPC 종합 엔지니어링 맡기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계획, 피드, 설계 요 세 단계 그 읽는 프로젝트가 여기 보시면은 그 착공 중인 게 300 그 필요한 착공 중인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고 지금 320척 필요 선박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피드 단계인 LNG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고 411척 그리고 제한 중인 거는 그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예상 필요성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G 운반선이 그 평균 기존에 이제 그 발주가 나오기 전에 35척 하다가 22년에 100척이 넘는 그 수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그 지금 도크가 꽉 찼기 때문에 수주가 이렇게 크게 늘진 않겠지만 지속해서 LNGC 그 발주는 이어질 거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지금 LNGC에서 한국에서 LNGC 연간 만들 수 있는 게 40척인가 60척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그 탱크 만드는 회사에서 그 증설을 해가지고 그 어쨌든 캐파를 좀 늘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LNG 운반선 쪽은 좀 수요가 그 착실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LNG선 수요 추이가 그 25년, 26년부터 크게 느는데, 이때 인도 예정량인 그 LNGC는 그 좀 모자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LNG선 인도 예정인 게 24년에 84척, 중국 포함해서 84, 25년에 85, 아주 26년에 80, 뭐 이런 식으로 도크가 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세진중공업이 참 그 캐파를 크게 늘렸고, 그다음 현대힘스도 늘렸기 때문에 더 어쨌든 LNGC 만들 여유는 생겼다는 그 점이고요. 그리고 그 다만 LNG 단점이 그 내부 작업을 바다에 띄워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러면 보온재를 채워놓는 공정이 길다 보니까 좀 그 암벽을 좀 오랫동안 차지하게 돼서 그 효율이 나빠진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낮아진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LNG 추진선을 추가로 받거나 탱커, 그러니까 컨테이너 같은 LNGC가 아니라 그런 뭐 다른 배들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LNG 추진선이 이제 수주가 계속 좋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LNG 추진선이 LNGC 대비 5분의 1 정도 되는 본행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LNG 추진선은 파나마크급 이상 대형 선박들에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대체 수요가 좀 괜찮게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지고 LNG 추진선이 수주 잔고의 60%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암모니아 운반선은 이제 LNG 추진선 다음에 그 친환경 선박으로 이렇게 계속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그 암모니아 운반선이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탱커랑 컨테이너 상황을 보면은 그 탱커랑 탱커가 특히 그 노후 선박 같은 경우에 프론트라인 CO도 10년간 노후 선박이 엄청 많아질 거고, 1300척이 추가적인 그 수요가 있을 거라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함중의 컨콜에서도 여기 교체 수요가 꽤 그 VLCC 아프라막스급 포함해가지고 꽤 그 600척 넘는 그 배 규모가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탱커 쪽도 이제 꽤 많은 교체 수요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지고 중국 컨테이너랑 탱커 발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도크 가득 차고 나면 한국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LNG 운반선으로 도크 효율 나빠진 거는 사이사이 탱커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도크가 효율적으로 건조 가능해진다는 것, 그리고 컨테이너랑 탱커의 경우에 그 단가적인 문제 때문에 그 운임비가 건조비보다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경우에 친환경 추진선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그 될까 말까 한 점이 있지만, 그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은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라 그 추진선을 이렇게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은 배들은 그 규제가 좀 한켠 좀 약하다 보니까 그 디젤 엔진 발주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은 맞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추가적으로
수에즈는 지역 분쟁이랑 파나마 운하는 비가 안 와가지고 배들이 큰 배들이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그 한 번에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VLCC 발주가 좀 최근에 늘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리스크를 짚고 가면은 일단 운임비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요. 이유는 운임비가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선사들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발주가 계속 이어질 건데, 운임비가 계속 낮아지면은 이제 발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발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리스크입니다. 근데 다만 코로나 때 지금 이 운임비가 피크를 치면서 그때 한 2, 3년 사이에 5년치 이상의 돈을 다 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 수주를 이렇게 할 배 돈을 이제 많이 쟁겨놨다고 하고, 그 일단 여기서 환경 규제로 교체해야 할 배들이 증가한다는 거랑 오래된 배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공급되는데 리드 타임이 최소 2, 3년 더 필요하니까 이제 운임비들 같은 것들이 상승할 여지가 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운송 관련 지표를 보면 그 국제적인 이슈 때문에 더 이렇게 컨테이너나 뭐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 리스크는 이제 중국 쪽인데, 중국이 이제 친환경 대체 연료 추진선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 한두 척 계속 받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이 해당 기술을 쫓아오면은 좀 한국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타르 같은 경우에 LNG 선이 뭐 그 뒤에 적어 놓긴 했는데요. 그 지연돼 가지고 그 도크를 이렇게 비워내야 되는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문제가 아무래도 그 외국인 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의사소통이나 뭐 이런 거 안 통해 가지고 그 인도가 지연되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가지고 좀 리스크 중 하나로 다들 보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참 어쨌든 중국 그 발주량 보면은 한국이 24년도에 수주 받은 게 110척인데 중국이 900척이 넘어요. 근데 그 CGT, 그러니까 크기로 이렇게 물량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한국이 500만인데 중국이 900만 정도로 한국이 1.7배입니다. 그 말은 이제 한국이 대형선 위주로 잘 따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이미 도크 거의 꽉 차가는 중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컨테이너나 그 탱커선 이렇게 더 넘어올 가능성이 높고, 대형선 위주로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대형선 위주로 이렇게 사업하는, 혹은 LNG 그 관련 쪽이 그 조선주들 중에서 이제 선택하면 수익률 좋을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중 하나인데, 그 LNG 운반선 건조 일정 연기하면은 그 도크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해당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정리하면은 그 제작 과정이 길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때 공급을 급격히 늘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 과잉이 올 경우 공급자 우위의 이점이 극대화되는 큰 사이클을 가지고 신조선가, 중고선가도 계속 오른 상태고, 수주 잔고도 충분히 가려받아야 할 만큼 차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빅사이클 이후에 공급자들의 생산 여력은 크게 감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그 생산 여력을 갑자기 늘린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23년까지 조선가가 낮은 상태의 배들을 계속 그 생산했는데 24년부터 그 높은 가격의 조선가가 적용된 배들이 나올 거라 그 수익성 개선되고요. 그리고 고용nhân 선박 많아지기도 했지만 친환경 규제로 교체 수요 시작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LNGC 같은 경우에 한국이 제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문 가득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용선료 같은 경우에는 오른 상태지만 운임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최근에는, 요게 한 달 전에 거의 작성했던 거라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뭐 이런 거 계속 오르고 있고요. 따라가지고 계속 오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LNG 관련 조선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한 게 제일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 개인적으로는 하나엔진